자, 두 번째,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부피의 단위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길이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뭐였습니까? 길이는 센티미터나 미터나 킬로미터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가로, 세로 이 두 개로 이루어지는 넓이, 요거의 단위는 뭐가 있었습니까? 앞에서 그쵸, 센티미터 곱한 거 제곱센티미터, 미터 길이 곱해서 제곱미터, 킬로미터 곱해서 제곱킬로미터, 뭐 이런 단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부피의 단위는 뭐냐 하면, 자, 가로, 세로, 높이 이 세 개를 곱해서 나오는 게 부피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넓이의 단위가 가로, 세로 1cm짜리 정사각형을 넓이의 기본 단위로 했었죠. 마찬가지로 부피는 거기서 높이만 하나 더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1세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쓰기로는 이렇게 씁니다. 센티미터에 위에다 조그맣게 3이라고 씁니다. 세 번 곱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읽기는 세제곱센티미터라고 읽는다. 이것이 부피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럼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이제 뭘 생각하냐면, 앞에서 이제 봤었죠. 그 쌓기나무를 몇 개 안에다가 채울 수 있는가, 몇 개의 쌓기나무를 쌓아서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는가를 가지고 부피를 얘기할 테니까,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채워 넣어서 요 모양을 만들 때 이 기준이 되는 요 정육면체를 몇 개를 여기다가 쌓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로로 예를 들어서 뭐 몇 개, 세로로 몇 개, 그 다음에 그거를 층수로 몇 개의 높이를 쌓는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하면은 돼요. 가로하고 세로를 곱한 게 뭐죠? 밑면의 넓이 아닙니까? 그죠? 가로 세로 곱한 거. 그 밑면의 넓이에다가 높이만 곱해주면 결국 얘가 여기 몇 개 쌓여지는지, 몇 개를 쌓을 수 있는지를, 채워 넣을 수 있는지를 구하는 셈이 되니까 이거의 부피를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된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옆에 보충 설명을 보니까 뭐 제곱센티미터하고 세제곱센티미터를 비교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넓이의 단위, 요거는 이제 부피의 단위죠. 그리고 여기 이제 위에 붙은 거는 길이를 곱한 횟수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우리가 넓이의 단위에서 한 발짝 더 나간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볼게요. 보면은 정육면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정육면체의 부피는 한 모서리의 길이를 3번 곱한 거다. 왜 그렇습니까? 정육면체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곱할 때 똑같은 숫자가 3번 곱해진다. 그죠? 정육면체도 일종의 직육면체이기 때문에 구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단지 모서리의 길이가 다 똑같기 때문에 더 구하기가 쉬운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길이와 부피의 관계.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 모서리의 길이가 만약에 2배, 3배가 되면은 그 모서리로 이루어진 정육면체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한 모서리가 다 1cm짜리 정육면체는 1 곱하기 1 곱하기 1 하면 1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2배가 돼서 2cm, 2cm, 2cm가 됐을 때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8이 돼요. 무려 8배가 됐죠. 자, 길이는 그 모서리의 길이는 2배가 됐지만 부피는 8배가 됐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가로, 세로, 높이 각각 2배씩으로 변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8배가 된 거예요. 되겠어요? 만약에 3배가 됐다. 그럼 어떻게 해? 각 모서리의 길이가 다 3배씩 됐으면 역시 이거 3배, 이거 3배, 이거 3배씩 했으니까 부피는 총 27배로 늘어납니다. 와, 대단하죠?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넓이가 어떻게 되냐 하면 2배가 됐을 때 넓이가 4배가 되고, 이게 3배가 늘어나면 길이가 넓이는 9배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요 맞으면 2번씩 곱해서 그런 거죠. 근데 이건 이제 3번을 곱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게 더 큰 거예요. 되겠습니까? 요거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정육면체의 경우에 그렇고, 만약에 직육면체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어요. 2개의 직육면체가 있는데 뭐 가로가 3이고 세로가 4야. 둘이 똑같아. 근데 높이만 얘가 2고 얘가 만약에 4다.
그죠? 이렇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얘는 3 곱하기 4 곱하기 2 해서 부피를 구할 것이고 얘는 3 곱하기 4 곱하기 4 해서 부피를 구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기에 얘가 얘의 몇 배입니까? 여기서 이걸 나눠보면 되죠. 얘가 이거의 2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로나 세로는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죠? 달라진 게 없어. 몇 배가 된 게 없어. 딱 한 배씩이야. 근데 세로만, 높이만 2배가 된 거죠. 이럴 때는 부피도 2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보충 설명에 얘기할 겁니다. 가로가 2배로 커지면 전체 부피도 2배로 커진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일정할 때 가로와 세로가 각각 2배씩 커지면 전체 부피는 4배가 커진다. 2 곱하기 2 하니까.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2배로 커졌을 때 전체 부피가 8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세 모서리가 각각 몇 배씩 됐는가를 생각하면 그 배수를 다 곱해준 것만큼 부피가 커지는 거죠. 여기까지 되시죠? 자, 다음에 나오는 문제들 다 풀어보고 선생님한테 확인받도록 하세요.